이혜정 부연구위원과 건강보험 시사평가 엄혜은 주임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혜정 부연구위원께서 통계적 매칭 방법론을 활용한 데이터 통합 관련 연구, 한국 의료 패널 조사와 생활시간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혜정입니다. 이 과제는 저희 원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반 과제로서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경제화 시장화를 위한 다출처의 데이터 연계 통합 활용 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일부 챕터를 지금 요약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이 목적,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합하는 그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통합으로 나타난 그 데이터 결과물인 통합 데이터에 대한 품질평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통합 데이터의 분석 결과와 마지막으로 결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이 목적입니다. 연구 배경이 목적에서는 현재 여러 개방 추세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량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데이터로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든지 서울시에서 하는 열린 데이터 광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회사에서는 카드 데이터라든지 통신 데이터, 신용 데이터 같은 민간 데이터의 개방도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조사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고 무료 패널을 포함해서 총 40여 종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데이터가 여기저기 분산되어서 지금 배포되고 있고 또한 또 이러한 데이터는 데이터 유형에 상관없이 하나의 데이터에 상세하고 폭넓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통합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저조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곳곳에서 분산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출처 데이터를 연계 통합하고 적극적인 시도를 해보고 이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환으로 우리 연구원에 있는 그 의료 패널 조사랑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 데이터를 통계적 매칭 방법을 활용해서 데이터 통합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통합 방법입니다. 데이터 통합 절차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실시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준 데이터와 제공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단계입니다. 기준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통합할 때 기준이 되는 데이터로 공통 변수와 유일 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 데이터는 기준 데이터에는 없는 그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에 해당되고요. 여기에는 공통 변수와 기준 데이터에는 없는 유일 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1단계에서는 그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에 해당하는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든지 공통 변수 표준화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2단계에서는 통계적 매칭 방법을 활용해서 데이터 통합을 실시하는데요. 이때 통계적 매칭 방법을 모의 실험을 통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 실험은 보통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의료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단계는 이 매칭 변수와 통계적 매칭 방법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통합하여 통합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 데이터에 대한 품질평가가 필요한데요. 그 4단계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품질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공통 변수의 분포를 비교해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통합 데이터와 제공 데이터의 유일 변수 분포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이 통합 데이터에 대한 그 연구 목적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그 통합 데이터 신청하는 방법에 맞춰서 실시한 방법을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준 데이터가 의료 패널 조사이고요. 제공 데이터는 생활 조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료 패널 같은 경우에는 건강 관련 의료 이용에 특화된 조사입니다. 그래서 유일 변수로 주관적 건강 상태와 스트레스 인지 정도, 만성 질환 유무, 의료비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생활시간 조사는 의료의 시간 활용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서 특화된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시간, 근무 시간, 여가 시간, 운동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 만족도에 대해서 유일 변수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필수 시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수면이나 식사 등,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의무 시간 같은 경우는 일이나 공부, 가사 등 이런 것들을 활동했던 시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은 필수와 의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가 시간에서 일부 이렇게 수출해서 생성할 수 있는 변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 시간도 관심이 있어서 운동 시간도 유일 변수로 포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표 2는 공통 변수에 대한 것인데요. 이 공통 변수는 두 조사에서 모두 들어있는 변수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두 조사가 6개의 변수가 공통 변수에 해당되었습니다. 보시면 시도와 성별, 그다음 출생 연도, 그다음 최종 학력이랑 혼인 상태, 경제활동 상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최종 학력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랑 졸업 유무로 나눠서 물어보기는 하는데 두 조사가 약간 그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 데이터에서는 그 마지막 열을 보시면 무학, 초졸, 이하, 중졸, 고졸, 계제 이상 이렇게 4개로 표준화 처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변수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표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개 조사에 대해서 공통 변수에 대해서 표준화 처리를 한 거에 대한 응답과 분포를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그림 1을 보시면 세계 번역에 대한 것으로 이 세계 번역별 차이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성별이고요. 성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여성의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조사 간도 비슷한 분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연령대이고요.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의료 패널 조사가 60대 이상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고 생활시간 조사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하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그림 4는 최종 학력에 대한 것으로요. 최종 학력 같은 경우에도 의료 패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초졸이 높게 나온 편이었고 생활시간 조사에서는 대제 이상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최종 학력의 분포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배우자 유무 같은 경우에는 2개 조사 모두 배우자의 유배우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경제활동 상태인데요. 경제활동 상태 같은 경우에는 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무급가족 종사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는 비슷한 분포를 가졌습니다. 다음에는요, 그 공통 변수, 매칭 변수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매칭 변수 선정 관련해서는 공통 변수와 유일 변수가 연관성이 높은 것에 대한 변수를 공통 변수 중에서 매칭 변수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칭 변수 선정을 하는 기준으로는 크레머 부위값이랑 분류와 회귀를 통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의료편의 조사에서는 연령대와 최종 학력이 유일 변수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생활시간 조사에서는 연령대와 경제활동 상태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세계 번역이랑 배우자 유무는 2개 조사 모두 연관성이 낮은 정도여서 매칭 변수는 최종적으로 연령대, 최종
변수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증자 집단을 선정하였는데요. 이 기증자 집단은 데이터를 통합을 할 때 그 컴퓨터 계산 속도와 메모리 저장에 있어서 약간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기증자 집단은 저는 성별로 선정을 해서 성별이 같은 집단 내에서만 기부 객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별을 기증자 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데이터를 통합할 때 사용하는 통계적 매칭 방법으로는 정확거리 함수에 기반을 둔 최근적 이웃 확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는데 제가 본 연구에서는 모의 실험을 실시를 해서 기준 데이터인 한국 의료 패널 조사를 가지고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 함수인 고어랑 맨하튼이랑 정확 함수를 고려했고 최근적 이웃 확대과 랜덤 확대 방법을 고려를 해서 총 6가지 방법을 가지고 모의 실험을 실시해서 이에 대한 결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온 것이 정확거리 함수에 기반을 둔 최근적 이웃 확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해서 실제 데이터 통합할 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통합 데이터 품질 평가입니다. 이런 매칭 변수와 이 통계적 매칭 방법을 활용해서 데이터 통합을 하면 그 결과물이 통합 데이터가 나타나는데 이 통합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통 변수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에는 그림을 안 넣었는데 설명으로만 처음에 저희가 매칭 변수로 선정한 연령대, 최종 학력, 경제활동 상태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데이터가 완벽하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가 기증자 집단으로 사용하는 성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동일하게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배우자 유무랑 세계 번역은 두 데이터 분포 차이가 약간 가졌으나 데이터 통합을 실시하기 전에 비해서는 범주별 차이가 줄어듦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품질평가 방법은 통합 데이터와 제공 데이터, 생활시간 조사 데이터의 변수의 유일변수 분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자 그림이랑 확률 밀도 함수 그림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그림 7을 보시면 이게 지금 필수 시간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분포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무 시간에 대한 분포이고요. 이게 빨간색 부분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부분이 통합 데이터에 대한 거인데요. 이게 이 두텁게 나온 부분이 의료편을 대한 응답자의 특성에서 봤을 때 연령대가 좀 더 높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이랑 가사, 노동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여서 이 분포 차이가 이 연령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여가 시간입니다. 여가 시간도 보았듯이 이번에는 여가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합 데이터를 보면 이것 또한 의료 패널 조사의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시간 분포이고요. 이거 운동시간 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듯이 되게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여가 만족도 분포입니다. 여가 만족도의 경우에도 통합 데이터와 제공 데이터 분포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통합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생활시간 사용 소비 행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방법은 1원 배치 분석을 활용하였는데요. 보통 건강 형태 같은 경우에는 성별과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그러니까 주요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해서 시간 사용에 대한 소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고 연령대는 20, 30대, 40, 50대, 60대 이상에서 3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일단 그 성별이랑 연령대 부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가 나타나서 성별에 따라 연령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서 성별과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생활시간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이 표 3을 보시면 이게 필수 의무 여가 운동시간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본 것인데요.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 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별에 따라 연령대별 생활시간 사용 형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서 주관적 건강 상태와 생활시간의 사용 형태를 각각 성별과 연령대를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표 4를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60대 이상 남자와 60대 이상 여자의 경우에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생활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수 시간의 사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음에서 나쁨으로 갈수록 평균 필수 시간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도 사용시간 증가폭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60대 이상 남자의 경우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음인 집단은 11시간 48분인 반면에 나쁨인 집단은 31분 많은 12시간 19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의무 시간에 같은 경우에도 40대 남자, 60대 이상 남자 그리고 60대 이상 여자의 경우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음에서 나쁨으로 갈수록 평균 의무 시간 사용이 적어지는 편에 속했고 다른 집단에 비해 사용 시간 감소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0, 50대 남자의 경우 보시면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음인 집단은 9시간 33분인 반면에 나쁨인 집단은 1시간 33분 적은 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만성질환 발병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가 발생해서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는 집단의 경우 질병 치료를 위해서 또는 질병으로 인한 활동 제한으로 일이나 가사 등의 활동을 하는 시간이 감소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 시간은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동 시간입니다. 운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40, 50대 남자만이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보통 나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살펴본 의무 시간과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40, 50대 남자의 경우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음인 집단은 29분인 반면에 나쁨인 집단은 9분 많은 38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집단이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도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집단이 좋은 집단보다 운동시간의 사용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40대 이상 여자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으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운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게 남녀 간 건강 상태 인식과 운동 시간에 다른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도이터를 통합해본 목적은 가르침처 조사 데이터에 대한 통합 데이터의 구축 가능성을 파악해보고 통합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건강 행동과 생활시간 사용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통합 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든지 주당 근무 시간이 많아질수록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점수가 감소하는 등, 그리고 고령자의 운동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 간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참여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런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통계적 매칭 방법을 활용한 데이터 통합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 상태와 건강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보통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응답자의 피로도나 거부감 등으로 인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제한된 정보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생활시간 조사를 활용해서 연계해본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와의 통합을 통해 건강상태, 건강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본다면 기존 보건 분야에서 고려가 미흡했던 다양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엄혜웅 연구원입니다. 이번 저희 연구는 의료 패널은 아니고 노동 패널 자료랑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진료 정보, 공단의 가입자 정보나 이제 검진 자료를 결합하면서 결합할 때는 감염 정보로 변환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감염 정보 활용 사례로서 자료 연계 방법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자료를 만들고 구축하는 과정이 조금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절차적인 방법론을 설명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애 주기에 따른 의료인 신체 분석 및 형평성 비교라는 주제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 불평등에 대한 이슈를 탐색하고자 하는데 이제 심평원이 가진 정보는 이제 자료의 양을 방대하긴 하지만 이제 제한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건강 격차나 건강 불평등에 대한 효율적 분석이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됨에 따라서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서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결합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본 연구를 추진을 했고, 그래서 건강 불평등의 문제가 개인의 건강 수준에 의한 차이인지 사회 경제적 수준에 의한 차이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감염 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정보를 삭제 또는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서 만드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염 정보는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감염 정보 처리가 필요합니다. 감염 정보 결합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서 특정 개인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고요. 감염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 정보 결합을 활용하는 과정은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연구 준비겠죠. 감염 정보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사전 준비, 그 데이터들이 어떠한 식별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감염 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감염 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전한 관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성 검토 단계에서 연구진이나 감염 정보를 제공해주고 결합하는 기관에서 처리해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 처리를 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대상을 선정하고 위험도를 측정, 감염 처리 수준을 정의하는데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은 연구에 필요한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 변수들이 갖는 특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감형 처리가 필요하겠죠. 주민등록번호는 그 정보 하나만으로 개인이 단번에 식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형 처리가 필요하고, 그 위에 식별 가능 정보도 있는데, 이 여기에는 이제 성별, 연령, 국적, 혈액형, 신장, 몸무게, 직업, 위치 정보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감형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별 가능한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더 극단값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까지 감형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 이러한 감형 정보를 내부에서 쓸 것인지,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따라서 감형 처리의 수준이 각각 달라지게 되고, 이 감형 처리를 하는 기술은 이제 대표적인 방법을 예시로 들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감형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감형 처리 기술들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는 가장 간단하게 삭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마스킹을 하거나 공백 처리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통계 도구를 사용해서 산술값을 평균값, 최대값, 최소, 최빈, 중앙값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구분 통계를 통해서 오차범위가 큰 값들은 평균값을 대체하는 통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제 삭제, 범주와 암호화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범주화 기술에는 라운딩, 아니면 상하나 코딩 방법이 있고요. 암호화는 이제 개인 식별 정보에 가장 많이 쓰이는데, 양방향 암호화 방법이 있고 일방향 암호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추가하는 무작위화 방법이 있습니다. 감형 정보를 변환할 때 예시를 보면은 이제 식별 가능한 정보들이 김철수 090-1234-5678번의 식별 가능한 정보가 아이디로 변환되어서 영문과 숫자로 그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식별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삭제되거나 라운딩 처리로 감형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형 정보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합 전문 기관을 통해서만 다루어져야 하고,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형 정보 정의 및 처리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결합 전문 기관으로 심평원 공단, 국립암센터 3개 기관이 결합 전문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결합 전문 기관에서는 목적에 맞는 결합 통계 작성, 과학적 정보,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한 결합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결합 적정성을 판단을 하고, 그에 결합된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결합된 이후에 반출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반출심사를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형 정보를 결합을 할 때 이 예시는 일반적인 결합의 그림입니다. 신청자가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이후에 보유기관에서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승인이 되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신청서는 심평원이라는 감형정보 결합기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것이고, 심평원에서는 결합 적정성을 심의를 해서 감형정보 결합을 넘어가는 일본 단계로 가고 있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감형 정보를 결합할 때 일반 결합을 과정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추출 결합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는데,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합을 할 수 있는 키를 저희가 3개 기관으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어떤 키로 결합을 할 것인가, 결합하는 방식을 정하는 거랑 결합할 때 결합기 생성하는 항목들을 뭘로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되고, 그래서 저희가 노동 패널을 어떻게 감형 정보로 결합했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추출 결합 절차의 화면인데요. 쉽게 말하면 사전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결합을 신청해서 결합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이게 이후에 반출하고 분석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IRB 동의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떤 기관의 데이터를 연구의 목적에 결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생애 주기
준비에 따른 건강 형평성, 의료위험 형평성을 보장했기 때문에 성인기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 자료를 붙이려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노동 패널이 여기에 추가된 이유이고요. 그래서 주로 근로시간, 종사 형태, 핸드폰이 교육 정보, 종사장 지위 정보를 가져왔고, 공단 정보에서는 이제 가입자 정보, 그다음에 엄진 현황, 건강 형태, 그리고 보험료 분위를 가져왔습니다. 심평원은 진료 정보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개 기관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신청한 이후에 1차 심의를 받고 이후에 그 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감염 정보 처리를 한 이후에 2차 심의를 통해서 자료 제공을 한다라는 내부적인 절차가 2번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출 결합을 할 때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결합률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결합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이 결합 신청서를 발급하는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감염정보 결합 종합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고, 신청 번호는 기관명, 신청일자, 신청 순서, 결합하는 기관 수로 디폴트로 생성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결합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결합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방법으로 결합을 하고 싶은지 연구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결합률을 높이고 대상자를 많이 확보하고 싶어서 이너풀 조인을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결합률이 너무 높아서 추출 결합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서 협의하에 이너 멀티 조인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기관의 노동 패널이라고 하면 BC를 붙였을 때 아웃더 싱글 조인은 A 기관의 레프트 조인처럼 이렇게 붙는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사에서는 결합률을 이제 확인하는 단계가 중간에 이루어지는데, 심평원과 공단에서는 개인 식별 번호가 법적인 근거 하에 수집되고 있어서 이 두 자료를 결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노동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노동 패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PID와 성별, 성별, 생년월일 정보만 있었기 때문에 3개 기관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감염정보 알고리즘을 통해서 변환을 해서 결합을 했습니다. 주소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주소까지 고려하면 결합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결합 전문기관의 의견이 있어서 주소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사의 노동연구원, 공단, 심평원이 각각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결합기를 만들어서 보냈을 때, 처음에 저희가 인어풀 조인을 했을 때는 노동연구원의 80%, 공단의 60%, 심평원의 51%의 데이터가 결합이 되었습니다. 결합률은 높아서 연구진한테 좋을 수는 있지만 심평원 같은 경우에는 5,600여 개의 자료를 결합 전문기관에 송부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이 너무 방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결합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노동연구원의 60%, 공단의 0.045%, 심평원의 0.03%의 데이터를 결합에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감염 처리를 하는 연구에서 크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기본적으로 감염 정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결합 전문 기관이 모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감염 처리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각 항목별로 식별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 걸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테이블 조인키를 결합 전문기관에서 다시 일반형 암호화를 통해서 감염 처리를 또 한 번 해주고요.
결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연구진한테 추가 감염 처리를 요구합니다. 이때는 이제 그 분석하고자 하는 결과값의 테이블에서 이제 NK가 3개 이하인 경우가 없도록 감염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정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25세 남성이 2명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감염 처리가 필요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학력, 병상 부분을 예시와 같이 감염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추가 감염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야 반출 신청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반출 신청을 통해서 분석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저희가 이 연구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제한점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IRB를 2월에 받고 감염 정보 제공 신청을 3월에 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데이터는 실제로 11월 1일에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으로는 이제 단일자료원에서는 확보할 수 없는 정보들이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관련 요인이 탐색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직접 수집할 수 없는 정보를 확보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이제 IRB 신청할 때 최대한 긴 기간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가 구축되는 과정이 워낙 길다 보니까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들이고, 그리고 실제 감염정보 결합 과정이 사전 준비에서 반출 단계까지 한 8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패널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패널 자료에 60%가 붙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대장자들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추정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가중치들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연구를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감염정보 결합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감염정보 처리 전문 기관의 처리 절차는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신청 사례가 적은지를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필요한 정보가 어떤 기관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기관에 만약에 내부 규정 절차가 없다, 그럼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변수 목록도 최소화하고 선택을 하면 자료 구축 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 그리고 결합할 때 추출 결합보다는 일반 결합 과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추출 결합률을 확인하고 결합을 다시 진행하는 그 과정이 단축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감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이 들어가서 감염 처리를 하는데, 그때 그 테이블별로 쪼개진 데이터를 정지할 수 있거든요. 그때 원하시는 데이터 셋을 조금 더 만들어 놓으면 뒤에 분석하는 과정이 조금 짧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합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안 크레딧으로 김은경 부장님께서 토론 한 7분에서 10분 사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네요. 김은경입니다. 두 발제자의 주제 모두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로 다른 기관들의 정보를 결합해서 정보 결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의 정보 결합은 데이터 활용이라는 부분과 또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서로 상반된 이 두 가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정보 보호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 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이후에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아무래도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산업 발전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지난 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감염정보 결합에 대한 많은 부분이 허용되었고, 또 최근 2년 실제로 전 분야에 걸쳐서 감염정보 결합의 우수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이 정부 정책이나 또 민간 산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방안들이 구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오늘 이 학술 대회인 의료나 보험 쪽으로 오면
아무래도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의료나 보건 정보들이 워낙 민감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개인들의 다양한 정보를 내놔서 감염결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자의 통계적 매칭 방법론을 활용한 의료 패널 조사와 생활기반 조사의 설문 데이터를 통합하는 연구라는 부분을 보면 우선은 두 설문 기관의 결합이 사람 대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뭔가 통계적인 결합으로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것 같은데 우선 아무래도 이게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설문을 설문한 사람과 이 설문을 담당한 사람의 정보들을 매칭시키는 게 정보의 루스가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통계적인 매핑 방법론을 고민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샘플링된 데이터다 보니 매핑률의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조사 시에 개인의 식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같이 그러니까 개인을 1대1로 매핑하지 못하는 사례들은 실제 산업에서도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를 매핑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식별키 매칭이 어려운 경우 통계적 매칭 방법론이 아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매칭 방법론의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다양한 전공 분야 중에 지금 이 연구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었다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응용해서 식별키가 없는 경우에 결합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연구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자의 노동 패널 자료를 활용한 감염 정보 결합 사례는 아무래도 감염 결합 프로세스를 잘 정리해 놓은 자료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감염 결합을 예상하고 있는 기관에는 오늘 설명이 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감염 결합 정보의 장단점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데이터를 다루는 분석가라면 조금 더 정확하고 풍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염 결합을 통한 정보 분석을 누구라도 원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아직은 다자간 결합 시의 식별키 이슈나 또는 감염 결합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감염 결합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금융 분야에 속해 있어서 제가 속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금융 분야는 현재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이 세 군데에서 전문 결합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미 2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여기에서 수백 건의 건들을 감염 결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세 군데를 다 해봤는데 경험을 통해서 좀 얻게 된 인사이트라면 이게 물리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다뤄보고 또 많은 결합을 해본 그 회사가 아무래도 속도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더 좋았던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로 최근에는 금융보안원에서 감염 결합을 하고 있는데 짧게는 거의 1개월 만약에 데피니션이 양사가 잘 돼 있고 추출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경우에는 보안원에 가서 1개월이면 결합이 심사까지 다 끝나서 저희한테 데이터가 오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축적되고 한다면 의료 분야에서도 이런 속도 부분, 그 다음에 효율성 부분들은 좀 제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충진흥청 오현석 모험연구관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초진흥청의 고현석입니다. 오늘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앞에 김 부장님이 굉장히 많은 평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먼저 할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를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즘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빅데이터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데이터들이 큰 데이터도 있지만 이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기존에 이제 요즘 뭐 개방, 공유 이런 거하고 흐름과 맞물려가지고 비슷한 그 유해 데이터들을 결합을 시키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발표해 주신 걸 들어보면 하나는 이런 그 결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첫 번째 발표가 그 결합을 해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얻는 데까지 그렇게 이제 해주셔서 굉장히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한 2년 전에 그 건보 데이터하고 저희 쪽에서 만들고 있는 소비자 패널 데이터를 한번 붙여본 그런 연구 과제를 한 적이 있어요. 2년 과제였는데 데이터를 붙이는 과정만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걸려봤자 한두 달이겠지 했는데 2년 과제에서 붙이는 데 1년 하고 나머지 그 붙인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는 데 1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좀 빠듯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발표를 하셨던 거의 8개월 걸렸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거의 1년 걸려서 굉장히 원래 연구 목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물론 보안도 좋고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결합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결합해서 결국에는 뭔가 연구를 하는 목적이 강한데 그 앞단에서 너무 많은 힘을 쏟아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담당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이걸 따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관련된 분들이 좀 많이 의견을 개진하고 또 담당자분들도 해서 개인정보 이런 것도 지켜가면서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연구한 내용 중에 이제 여기 의료 패널, 생활시간 조사, 그다음에 노동 패널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데이터하고 결합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좀 없다 보니까 이제 결합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이제 정작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이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좀 더 심층 분석을 해서 이제 이 과제가 마무리될 때쯤이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더 도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지금 보통 요즘 건강, 식품,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저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지금 있는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추가로 연구를 하게 되면 건강하고 식품 영양, 그 다음에 식품 소비 패턴 이런 것들 데이터하고도 결합을 해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건강에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건강이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별로 과일을 먹는다, 곡식을 먹는다, 또 세분화되면 사과를 먹는다, 채소를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1인당 그렇게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1인당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지역적으로는 어떻고 연령적으로는 어떻고 해서 최소 1인당 소비량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정보도 굉장히 고급 정보이긴 하지만 좀 더 나간다면 나중에는 식품 영양조사하고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어떤 사람들은 단백질을 얼마를 먹고 지방을 얼마를 먹고 탄수화물을 얼마를 먹고 이런 정도까지 나가줘야지 정말 건강을 어떤 챙기기 위해서 사전에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어떤 영양분을 섭취한다 이런 정도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좀 더 이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다른 그 연구하고 더 연계를 시켜서 다양한 연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의료패널 수는 연구진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료패널 필드에서 이런 세션을 구성했던 사실 문제의식들을 포함해서 저도 굉장히 좀 첨언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의료패널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실제 지출을 기반으로 영수증 기반으로 의료 이용 의료비를 직접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건강보험 행정자료를 이용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검증 같은 것도 필요한 거고 사실 앞서 저희 오전에 지도 세션에서 이태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조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수증이 가져온 한계일 수도 있는데 건보 부담금이나 건보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조사의 목적하고 사실 맞지 않으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좀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었고 또 저희가 저희 의료 패널의 강점 중 하나가 이미 매우 다양한 영양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자로서의 욕심은 더 많은 영양검수들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는 것 하나와 그리고 아까 이혜정 박사님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사실 조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의식으로 시작해서 그렇다면 다른 자료와 어떻게 연계를 할까에 대한 저희가 좀 생각하게 되었고 아까 김은경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연계를 직접 연계 의료패널이라는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그런 것들로 연계를 하면 정말 이상적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어려운 현실에서 사실 저희가 두 분 발표해 주신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의료패널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이혜정 박사님께서 통계적 매칭으로 물론 김은경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꼭 해야 이게 1대1 맵핑이 제일 좋은데 이게 베스트냐라는 물론 한계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보 자료와 결합을 할 때 사실은 저희가 주민등록 번호를 다 가지고 결합할 수 없는 한계점 상황에서는 수평원 노동 패널에서 진행하였던 감염 정보 결합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두 분의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저도 그냥 간단히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저희 유럽 패널 관점에서 사실 먼저 이혜정 박사님께는 저희 통계적 매칭을 이용해서 물론 아까 고영석 노원 연구관님께서 어떤 자료들이 의료 쪽에 좀 붙으면 좋은 자료들인지 변수들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이혜정 박사님께도 어떤 데이터셋이나 변수들이 의료 패널과 좀 향후에 좀 같이 통계적 매칭으로 연계가 되면 좋은 자료들일까, 변수일까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통계적 매칭들을 사용해서 그냥 두세 개의 자료를 붙여서 분석에 사용하는 연구적 측면에서의 접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의료 패널의 목적 중 하나는 그 마이크로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사실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할 부분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고민돼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엄혜연 주인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비슷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 노동 패널하고 생성원 자료들이 연계돼서 연구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이 좀 마이크로 데이터 레벨로 공개를 할 수 있는지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좀 약간 개인적인 궁금함일 수도 있는데 공단하고 수평원 자료들이 붙어서 이미 공단 DB에 이미 붙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감염 결합 전문기관에서 새 기관의 자료를 다시 연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이 부분 연관해서 공단하고 수평원하고 노동원 자료들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세 개를 말씀 주셨는데 이것들이 사실 공단에서 필요한 매칭이 있을 거고 수평에서 필요한 매칭이 있을 거고 노동원에 필요한 매칭이 있어서 세 가지로 기준을 잡고 세 개의 매칭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의료 패널 같은 경우는 의료 패널을 기준점으로 나서 매칭하면 이게 꼭 세 가지 기준으로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세 기관을 기준으로 매칭을 다 하셨던 데에 대한 이유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분들께 저희 토론자분들과 제가 좀 질문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코멘트를 간단히 좀 네, 일단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먼저 김은영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리면 일단 데이터 통합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 연계 방법이랑 제가 이번에 실시한 통계책 매칭 방법이 있는데요. 그 자료 연계 방법이 엄혜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되게 좋은 방법이고 정확 매칭이기 때문에 하면 좋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 통계적 매칭 방법을 활용해서 데이터 통합을 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것은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이거 의료 패널 조사랑 생활시간 조사를 연계를 할 때 제공 데이터를 생활시간 조사로 사용했는데 이 생활시간 조사에 대한 데이터의 개수가 보통 그러니까 기준 데이터에 가지고 있는 수보다 제공 데이터의 숫자가 좀 커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료 패널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의료 패널 조사가 생활 시간에 비해 35.6%로 그러니까 35.6% 정도로 가지고 있어서 제공 데이터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었고요. 네, 그리고 통계적 매칭 방법으로 제가 최근적 이유 삭제기랑 랜덤 한택을 사용해서 거리함수 세 가지 정도를 고려했는데 이 방법은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선행연구를 통해서 이 방법을 선택을 하고 모의 실험을 통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데이터 통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 매칭 방법으로 통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인, 구체적인 분석은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서 네, 이 방법에 그렇게 말씀을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배정 박사님께서 저희를 질문 주신 의료 패널이랑 좀 더 매칭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일반 과제 내에서 또 전문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조사에서 통계적 매칭을 이용해서 연구에서 붙여볼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했는데 60여 분 정도가 응답을 주셔서 그거를 저희가 2차 때 또 활용해서 아마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마이크로 데이터로 같이 공개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신 거 맞죠? 제가 이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통계적 매칭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일단 공통변수랑 유일변수가 있긴 한데 이 공통변수와 유일변수 관계가 좀 연관성이 높아야지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붙어지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네, 데이터별로 좀 이렇게 셋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원 어머입니다. 저는 마이크로 레벨 단계 공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예정 박사님 말씀을 제가 여쭤봐요. 데이터 자체를 연결하면서 붙은 데이터를 노동 패널에 측정한 자료 붙은 데이터를 사실 노동 패널을 공개하듯이 공개할 수 있는지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아직 하지 않으셨지만 검토해주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연구진이긴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고 노동 패널 공개
공유하는 기관이 많고 심평원의 신규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도 많기는 한데 그 심평원 자료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공단은 거의 신결 자료만 받기 때문에 상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뜯어보기 위해서 심평원 자료를 따로 결합을 했었던 이유이고요. 저희는 그 사회 경제적 특성이 붙은 노동 패널 자료에 진료 정보와 공단을 붙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노동 패널이 A 기관이면 A와 B, A와 C를 결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혹시 저희 청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다시 손 들어주시면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걸로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